네, 휴가입니다. 휴가는 크게 법정 휴가와 약정 휴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정 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 약정 휴가는 근로자하고 사용자 간에 서로 약정한 휴가. 앞에 이제 휴일의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었죠.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과 같이 동일한 개념으로 법정 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고 약정 휴가는 법에서 정하지는 않았지만 노사 당사자 간의 약정한 휴가를 약정 휴가라고 합니다. 법정 휴가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연차 유급 휴가, 그리고 생리 휴가,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이런 휴가들이 있고요. 법에서 정하진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휴가들이 뭐 병가, 근로자가 뭐 질병에 걸렸거나 어디가 뭐 아프다거나 다쳤다거나 이럴 때 이제 보통 회사에서 휴가를 주죠. 이제 이런 병가들, 그다음에 이제 학예 휴가, 여름 휴가 들이나 뭐 동계 휴가 이런 휴가들이 이제 있는 사업장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경조 휴가, 뭐 부모님이 상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본인 결혼이라든가 이런 이제 경조 휴가, 경조에 대해서 주는 휴가들 이런 것들은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사 당사자 간에 약정한 그런 휴가를 이제 이런 휴가의 종류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법정 휴가에 대해서 이제 연차 유급 휴가, 뭐 생리 휴가,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는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생리 휴가는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생리 휴가는 월 1일입니다. 1일. 그런데 이제 기존에는 이 생리 휴가가 유급이었었는데 이제 현재는 생리 휴가가 무급이에요. 무급이라는 거는 이날 하루를 쉬게 되면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쉬게 되면 월급에서 하루를 이제 차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리휴가는 현재 무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산 전후 휴가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는 말 그대로 출산을 하는 근로자한테 출산 전과 후를 통틀어서 휴가를 주는 것이 이제 출산 전후 휴가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 전후 휴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한 자녀 출산 시에 자녀를 이제 출산 시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0일. 이 90일이라는 거는 이제 출산을 전후해서 이제 90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요.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의 배치는 산 전에 44일이 돼야 되겠죠. 왜냐? 산 전에 44일을 써야지 출산하는 당일에 하루, 그리고 출산 후에 45일, 그래서 90일의 휴가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출산 휴가 기간은 90일 중에 60일은 유급입니다. 즉 회사에서 돈을 줘야 돼요. 대략 이제 2달치죠. 그래서 출산 휴가 90일 중에 60일은 회사에서 돈을 주고 임금을 줘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 30일은 무급입니다. 회사에서 돈을 줄 필요가 없어요. 대신 이제 국가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휴가급여라고 해서 임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자녀 출산 시, 다자녀라는 거는 둘 이상, 쌍둥이 이상, 뭐 3명을 한 번에 3명을 출산할 수도 있고 한 번에 뭐 쌍둥이를 출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자녀 출산 시에는 출산 휴가가 90일에서 30일이 늘어나 120일을 부여를 합니다. 산 전후를 통틀어서 120일을 부여를 하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산 후에 60일을 부여를 해야 돼요. 산 후에 60일. 그리고 75일은 회사에서 임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20일 중에 45일은 이제 무급이고요. 회사에서 임금을 줄 필요는 없고 대신 고용보험에서 국가에서 나머지 기간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이제 출산 예정일을 잡는데 출산 예정일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산 전에 이미 44일을 다 썼어요. 근데 출산 예정일이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출산 휴가를 산 후에 한 30일밖에는 안 남은 거예요. 출산 휴가를 산 전에 예를 들어서 90일 중에 60일을 다 썼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예로 산 전에 90일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산 후에 출산 휴가, 출산 전후 휴가가 하나도 남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경우에도 산 후 45일은 무조건 부여를 해야 됩니다.
이 산후의 45일 부여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해당 근로자의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가 실질적으로 90일을 초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산후의 45일은 반드시 부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산 전에 90일을 모두 다 썼다라고 하면 산후의 45일 부여를 하게 되면 총 130일을 넘게 출산휴가를 부여가 되겠죠. 그런데 이 산후에 부여하는 60일만 유급이고 나머지는 이제 무급으로 부여를 해야 되고 그 기간, 이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출산휴가 급여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제 무급으로 이제 부여가 되겠죠. 대신에 산후의 45일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부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자녀 출산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연차 유급 휴가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기본 휴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연차 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한 경우 15일의 휴가를 부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처음 이제 요건이 일단 1년을 근무를 해야 돼요. 1년을 근무를 하고 그 근무 기간 중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80%를 출근을 해야 됩니다. 80%. 예를 들어서 1년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 뭐 200일이다. 그러면 그 중에 80%인 뭐 160일 이상을 출근을 해야 기본 휴가인 15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80% 출근하면 기본휴가 15일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하냐? 1년 미만인 근로자. 연차 휴가는 1년간 근무를 하면 그에 대한 휴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80% 출근하면 15일의 휴식을 그 다음에 부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처음 입사해서 1년 동안은 휴가가 전혀 없죠.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근무를 하고 그 기간에 80%를 출근하며 2020년 1월 1일이 되면 15일의 휴가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 15일의 휴가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19년도에는 그럼 휴가가 하루도 없어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1년 미만인 근로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간 개근 시 하루의 휴가, 1일의 휴가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2019년 2월 1일이 되면 1월간 개근을 하고 1개월 1월을 개근을 하게 되면 2019년 2월 1일이 되면 하루의 휴가가 발생하고 2월달 한 달을 개근하면 3월 1일에 또 하루 3월 개근하면 4월 1일에 하루 이렇게 해서 총 12월 1일까지 매월 개근을 했다라고 하면 총 11일의 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12월을 개근하면 1월 1일에 하루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1년간 80% 출근 여부를 따져서 15일 부여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최초에 19년 1월 1일에 입사를 하면 개근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1월 1일에 입사를 해서 2019년 1월 1일에 입사를 해서 개근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2월 1일에 하나, 3, 4, 5, 6, 7, 8, 9, 10, 11, 12월 1일까지 각 하나씩 11개, 11일이 발생을 하고요. 2020년 1월 1일이 되면 15일의 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휴가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80% 미만 출근한 경우입니다. 기존의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80% 미만 출근을 하게 되면 휴가가 아예 발생을 안 합니다. 기본휴가 15일이. 그러면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하냐면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그 몸이 아파서 병원에 뭐 입원을 해야 해요. 그러면 이제 병가나 이런 걸 쓰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4개월 병가를 쓰게 되면 출근율이 80%가 안 돼요. 1년 12개월 중에 4개월을 병가로 휴직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출근율이 따져봐도 80%가 안 됩니다.
그러면 기본 휴가인 15일이 발생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이 근로자는 휴가가 하루도 없는 거예요. 이제 너무 좀 불합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어떤 조항을 두었냐. 80% 미만 출근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근한 달이 있으면 그 개근한 월수만큼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1일에 이제 입사한 근로자가 4개월간 병가를 갔어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은 다 개근을 했는데 9, 10, 11, 12 그 4개월을 병가를 갔습니다. 그러면 1년간 출근율이 80%는 되지 않더라도 1, 2, 3, 4, 5, 6, 7, 8, 8개월간은 개근을 했죠. 그러면 2020년도 1월 1일에 8개의 휴가를 부여를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월 달 개근한 2, 3, 4, 5, 6, 7, 8, 9 이렇게 이제 8개의 그 1년 미만자한테 발생하는 그 휴가와 그다음에 80% 1년간 미만 출근해서 발생하는 8개 해서 총 이제 2020년 1월 1일에 16개의 휴가가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연차 휴가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을 합니다. 그래서 연차 휴가를 들어와서 입사를 해서 1년 차인 근로자나 뭐 10년 차인 근로자나 연차 휴가가 같다라고 하면 좀 불공평하겠죠. 그래서 연차 휴가를 가산을 해주는데 2년에 하나씩, 2년 초과할 때마다 하나씩 더 가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뒤에서 잠깐 보면 1년 이상 근무자가 전년도 8월 이상을 출근하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서 입사일이 2019년 1월 1일 입사한 직원이 2019년도 1년간 출근율 8화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2020년 연차 휴가는 2019년에 개근한 월수는 6개월이다 라고 할 때 6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이제 월 단위로 발생하는 최초 입사에서 월 단위로 발생하는 그 휴가는 이제 제외를 하고 별도이고 6일을 발생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차휴가 가산 방식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가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1년 근무에 대한 휴가가 15일, 그 다음에 2년차 근무에 대한 휴가가 15일, 1년 근무에 대한 휴가는 이제 2년차 때 부과를 하겠죠. 그 다음에 2년 차 근무에 대한 거는 3년차 때 부여를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3년 근무한 거를 4년차 때 부여할 때 16일, 그다음에 4년 근무한 거를 5년차 부여할 때 16일, 그다음에 5년 근무한 경우에 이제 17일, 6년 근무에 대해서 17일, 그다음에 18일, 18일 이렇게 2년마다 한 번씩 가산을 합니다. 그리고 휴가의 최대 부여 개수는 25일입니다. 25일이 되려면 일단 20년 근무를 해야 되겠죠. 20년 근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은 25일이 최대 한도입니다. 그래서 25일 이상, 20년 이상을 계속 더 근무해서 30년을 근무한다 하더라도 휴가의 그 부여 개수 한도는 이제 25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출산 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배우자 여성 근로자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이제 남성 근로자가 됩니다. 이 남성 근로자한테 10일의 유급 휴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그 배우자와 뭐 신생아에 대한 그런 이제 돌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목적으로 인해서 일과 그 가정 양립 뭐 이런 이제 취지로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를 합니다. 이 10일은 근로해야 될 날 10일을 이제 유급으로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략 2주간 월화수목금 해서 이제 2주간 휴가를 부여를 하죠. 실제 쉬는 날은 보통 한 14일, 2주간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 출산 후에 이 배우자 출산 휴가는 90일 이내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90일 이내에만 청구를 하게 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회 한해서는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을 쓰고 출산한 다음에 바로 5일을 쓰고 뭐 한 2달 있다가 다시 5일을 쓰고 이렇게 이제 한 번에 한해서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뭐 5일, 5일 이렇게 분할도 가능하고요. 뭐 3일 쓰고 7일 쓰고 이렇게 이제 분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해서는 분할 사용도 가능하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활용을 청구해서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업주가 안 줄 수가 없어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처우는 금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차휴가에 있어서 단시간 근로자한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시간 근로자는 뭐 아르바이트 근로자, 소위 아르바이트 근로자라고 하는 이 근로자들도 연차휴가를 부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연차휴가는 이제 일주 소정 근로 시간이 이제 15시간 이상인 근로자한테 연차휴가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주에 40시간 근무한 근로자하고 일주에 20시간 근무한 근로자를 연차휴가를 동일하게 부여하면 형평성이 어긋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주휴수당 지급과 같이 비례해서 부여를 합니다. 비례 부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곱하기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분의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해서 8시간을 곱해서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4시간 일주 5일 근무자 그러면 일주에 20시간 근무한 근로자가 되겠죠. 이 근로자한테 연차휴가를 어떻게 부여를 해야 되느냐? 가정은 이제 1년간 근무를 하고 80% 이상 출근을 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통상 근로자의 경우에 1년 근무를 하고 80% 출근을 하면 15일의 휴가를 부여를 하죠. 거기에 곱하기 40분의 20, 통상 근로자 40분의 그다음에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 시간 20, 그다음에 곱하기 8시간. 연차 휴가는 보통 하루에 이제 법정 근로 시간 8시간을 부여를 하기 때문에 통상 근로자는 연차 휴가 8시간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8시간을 곱하면 총 시간은 60시간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통상 근로자의 경우 연차 하루가 8시간 곱하기 15일을 하게 되면 120시간이죠. 그래서 이 주 5일 그리고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일주 근무 시간이 20시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통상 근로자의 그 주 소정 근로 시간이 이제 반밖에 안 되죠. 주 40시간이고 이 단시간 근로자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 20시간이기 때문에 쉽게 계산을 해도 120시간의 반인 60시간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0시간 이거를 일을 4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15일이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일을 4시간 일주 5일 근무자는 4시간씩 연차 휴가를 15일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는 하루 쉬게 되면 연차 휴가를 4시간씩 쓰는 거죠. 그리고 일수로 따지면 15일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근로자의 연차 휴가 일수에 비례해서 그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휴가는 부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최초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 일수는 최근에 2018년 5월 29일 날 법이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기존에 2018년 5월 29일 법 개정 전에는 어떻게 그 근로기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냐면 최초 1년 근무자에 대해서 1개월씩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발생을 시켜주는 거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1일의 휴가를 발생을 시켜주는데 이거는 1년 후에 발생할 그 15개 1년에 80%를 출근하게 되면 1년을 근무하고 거기에 80%를 출근하면 1년 후에 15일이 발생을 하죠. 그 발생하는 15일을 미리 당겨서 쓰는 개념으로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0 이제 18년부터 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2016년도에 입사를 한 근로자가
매월 하나씩 휴가를 발생이 됩니다. 2월 1일에 하나, 3월에 하나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그거를 발생 시점마다 다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10일을 사용을 했어요. 매월 발생하는 요일 10일을 사용을 했다. 이 경우에 이 근로자는 2017년 1월 1일에 15일 발생하는 것 중에서 사용한 10일을 빼고서 5일만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초 들어와서 매월 발생하는 이 휴가는 1년 후에 발생하는 휴가를 미리 당겨서 쓰는 개념으로 발생을 시켜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 보호에 좀 충실하지 못하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2018년 5월 29일 날 개정법이 시행이 됐는데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 11일과 1년간 80% 출근에 따라 부여되는 15일을 별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근로자가 입사를 해서 2017년 5월 30일 이후 이 법이 2018년 5월 29일 날 시행이 됐지만 이 법 시행으로 연차가 적용되는 근로자, 그러니까 이 법 시행일 1년 이전 입사자부터 이제 다 법 적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1년을 근무를 하게 되면 최대 26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정확하게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이제 퇴직을 하는 경우에 연차 휴가를 몇 개를 줘야 되느냐 계산을 해보면 1개월 근무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 휴가가 11일이 돼요. 예를 들어서 계산해보면 2019년 2월 1일에 하나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1월, 12월 1일까지 11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12월까지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 12월 31일이 지나는 순간 1년을 이제 근무가 충족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 80% 출근을 하면 12월 31일 공공시를 기점으로 해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발생한 11일에 더하기 15일, 그래서 26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 퇴직을 이제 근로자는 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퇴직과 동시에 15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 1년을 근무를 만근을 하고 1년을 정확하게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총 최대 26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휴가에 대해서 이제 근로자가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초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휴가 일수가 개정 전과 2018년 5월 29일 개정 후가 계산 방법이 약간 다르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개정된 법률 2018년 5월 29일 날 또 개정된 법률 중에 하나가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에 제외를 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2019년 근로자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을 육아휴직을 하고 2020년에 복귀를 했어요. 1월 1일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연차휴가가 하루도 없습니다. 왜냐? 전년도 2019년도에 출근을 하루도 안 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연차휴가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너무 좀 불합리하죠. 육아휴직을 갔다는 이유만으로 그 다음에 휴가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5월 29일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휴가 산정 시에 다 출근한 것으로 인정을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이 육아휴직 기간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봐서 연차휴가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2020년도에 복귀를 하는 경우에는 2019년도 1년을 모두 개근한 걸로 봐서 2020년도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 2018년도 5월 29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개시한 자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연차휴가 산정 시에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은 법정 육아휴직 1년에 한해서 인정이 됩니다. 소위 예를 들면
일부 기업의 경우에 좀 복지나 이런 것들이 좋은 기업은 육아휴직을 2년, 3년간을 사용하도록 하는 데도 있어요.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부여는 1년이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육아휴직을 뭐 3년까지 활용을 하도록 하는 이런 이제 사업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에서는 출근율 산정할 때 연차휴가 산정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보는 거를 3년간을 다 출근한 것으로 봐서 연차휴가를 다 부여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의무는 최초 1년간만 출근한 것으로 봐서 연차휴가를 부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1년을 초과하는 그 기간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이거를 출근으로 볼지 그래서 연차휴가를 발생시켜 줄지는 사업장 내부의 규정 또는 뭐 단체협약, 뭐 근로계약 이런 데서 그거를 다 출근으로 봐서 연체휴가를 부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그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그 기간,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연체휴가 산정 시 출근으로 인정을 할 의무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차휴가 사용 촉진입니다. 이 연차휴가는 법 취지 자체가 1년간 근무한 거에 대해서 휴식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일부 근로자들은 연차휴가를 사용을 안 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업주가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이제 돈으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임금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노리고 그거를 이제 바라고 연차휴가를 사용을 안 하고 일부러 사용을 안 하고 나중에 돈으로 이렇게 받아가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한테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라는 제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사업주가 근로자한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어도 사업주가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년 이상 이제 근무한 근로자 그리고 이제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연차휴가가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1일에 이제 입사를 한 근로자가 2019년 1년을 근무하게 되면 2020년도 1월 1일에 15일의 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 15일의 휴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1년간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이제 연차 수당으로 줘야 됩니다.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사용자가 사용 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차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간 6개월 전을 기준 그러니까 2019년도 1년에 대해서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이 되겠죠. 그러면 그거에 6개월 전이라고 하면 2020년 7월 1일입니다. 7월 1일부터 10일간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근로자별로 미사용 연차 휴가 일수를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한테 사용 시기를 지정해서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를 해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로자 A, 당신은 7월 1일자로 보니까 연차 휴가 15일 중에 10일은 사용하고 5일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일을 언제 사용할 건지 지정을 해서 사업주인 나한테 통보를 해주세요 라고 근로자들한테 개별 서면으로 통보를 하는 겁니다.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10일 동안. 그러면 근로자는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사업주가 그런 이제 통보를 해달라고 하니까 연차 휴가 시기를 지정해서 통보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지정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 근로자 A가 그럼 저는 9월 달 추석 연휴에 이틀을 더 붙여서 쓰고 10월 달에 뭐 하루를 쓰고 12월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뭐 이틀을 더 써서 그렇게 5일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기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정을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거는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사업주한테 그런 이제 통보를 받았다라고 하면 뭐 7월 11일까지 그거를 이제
보내주면 되겠죠. 사업주한테. 촉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렇게 되면 근로자는 이제 남은 휴가에 대해서 언제 사용하겠다라고 시기를 다 이제 지정을 한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근로자들 중에서 이렇게 사업주로부터 통보를 받고 연차 휴가 그 사용을 언제 하겠다라고 지정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는 이제 근로자들한테 연차 휴가 남은 거를 언제 쓸 거냐라고 지정을 해서 통보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그 통보를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 사업주는 이제 2차 사용 촉진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2개월 전까지 휴가 사용 만료일 2개월 전 그러면 좀 전에 그 휴가에 따르면 이제 10월 31일이 되겠죠. 2개월 전까지 이제 사용자가 지정을 해줍니다. 나머지 5개에 대해서 10월 31일까지 예를 들어서 당신은 뭐 10월 달에 쓰고 뭐 9월 달에 몇 개, 12월 달에 몇 개 이렇게 사업주가 이제 편한 날짜에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근로자는 내가 가기 싫은 날에 휴가를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차로 사용 촉진을 했을 때 근로자가 이제 사용 시기를 지정을 해서 통보하는 경우가 그 실무상에서는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제 지정을 해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통보를 하면 2차 사용 촉진까지 완료가 된 거예요. 이 15일의 휴가에 대해서 1년 이상 근무에서 발생하는 휴가 또는 1년 이상 근무 중에 80% 미만 출근해서 발생하는 휴가는 이렇게 이제 사용 촉진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1년 미만 근무,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1일에 입사를 하게 되면 이제 1개월마다 하루씩 발생하는 휴가 있죠. 이것도 사용 촉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휴가는 사용 촉진 대상이 안 됐었어요. 안 됐는데 최근에 개정법으로 인해서 이 휴가도 이제 사용 촉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휴가는 어떻게 사용 촉진을 하느냐? 1년 미만 근무자 사용 촉진 조치를 보시면 연차 휴가 9일, 2월 1일부터 한 달 개근에서 발생한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발생한 휴가는 3개월 전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똑같이 1차 사용 촉진을 합니다. 그리고 10일 이내에 통보를 하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1개월 전까지 12월 31일까지 이제 사업주가 지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10월에 개근에서 발생한 11월 1일에 발생하는 휴가 그리고 11월에 개근에서 발생하는 12월 1일에 발생하는 휴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두 개에 대해서는 1개월 전 5일간 1차 사용 촉진을 하고 그다음에 근로자가 지정을 하지 않으면 12월 21일 10일 전까지 지정을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1차 사용 촉진 조치가 완료가 되면 이제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을 해서 사업주한테 이미 다 이제 통보를 완료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1차 사용 촉진에 대해서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이제 다 지정을 해줬을 겁니다. 그러면 근로자의 1차, 2차 사용 촉진 결과로 보면 근로자의 연차 휴가 사용일은 이미 이제 다 지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1차 사용 촉진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 연차 사용하겠다고 지정한 시기 또는 2차 사용 촉진으로 인해서 사업주가 지정한 시기에 근로자가 출근을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출근을 하는 경우. 사용 촉진으로 지정된 시기에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휴가는 다 사용을 해서 소진이 되겠죠. 그런데 그 시기에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가 문제가 돼요. 출근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주가 그 근로자가 연차 사용일에 출근하는 경우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근로를 수행한다. 쉽게 얘기해서 출근을 제재하지 않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하면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제대로 안 한 것으로 봅니다.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지정일에 출근을 한 경우에 명시적으로 근로수령 거부를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수령 거부 의사표시를 사용자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용 촉진을 다한 것으로 보지만 사업주가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근로를 수령한 경우에는 사용 촉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게 노동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통상 일반 사업장에서 1차 사용 촉진, 2차 사용 촉진까지는 소위 제대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휴가일로 지정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에 근로수령 거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경우는 실질적으로 연차 사용 촉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